음. 네, 반갑습니다. 일분 아저씨입니다. 그래도 방송을 한지 좀 됐는데, 아직도 방송 킬 때는 좀 어색한 분위기가 좀 있네요.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 방송 지금 매우 좋음으로 뜨고 있는데, 약간의 텀 조절을 위해서 잠깐만 수다를 떨면, 오늘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가지고, 예, 저도 컨디션이 막 감기가 나으려다가 조금 남긴 했는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냥 웃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그 감기 특약 물어보신 분 계세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넣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감기 걸리면 연에 10만 원 이런 건데, 그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담당자고, 실제로 저도 보험 소비자로서 그렇게 작은 것까지 대비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쭤보신 분께 그다지 이게 막 필요하지 않다 답변을 좀 드렸거든요. 괜히 그거 하나 집어넣으려고 이게 미끼 상품처럼 다른 거 막 잔뜩 집어넣게 돼서. 예, 그래서 좀 본질적인 내용들만 딱 적당히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다 보니까는, 실제로 문의 전화가 왔을 때 "그건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중에 한번 영상에 예전에 다룬 적도 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것까지는 이렇게 대비 안 하셔도 된다. 좀 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험도 한번 좀 순위를 매겨 가지고 말씀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이제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제 제목이라든지 보셨을 거고, 썸네일도 딱 바꿔서 올렸는데, 다른 보험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쭉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5세대 실손보험을 좀 엄밀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것 중에 처음으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쏟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부, 2부로 해서 이틀간 진행을 해야겠다, 이번 주제는. 그래서 사실은 5세대 실손보험을 얘기를 쭉 하다 보면 5세대 실손이 기능이 약화된 부분이 있으니, 그 빈 공간은 어떤 보험으로 채워야 되느냐. 그 보험은 보통은 이제 수술비 보험으로 많이 가름을 합니다. 예, 5세대 실손에서 약해진 부분을 현재 수술비 보험이, 웬만한 보험사들이 다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딱 채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쇼츠 영상으로도 수술비 보험을 한번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수술비 보험 영상이 4개인가 나왔어요. 수술비 보험이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뀌었다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다뤘다가는 2시간을 떠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 예전에도 20분 준비했다 50분 얘기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만 이야기를 하고, 이튿날에 이제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2부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항상 말씀드리는, 오늘도 라이브 준비하면서 요런 내용들 중점으로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라이브다 보니까 말 실수, 단어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말해야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본도 어느 정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대본을 거의 안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보시는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약간의 실수는 용서해 주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과 두 번째 날 방송은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1월 달에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똑같이 제가 발췌해 왔고요. 그걸 보면서 5세대 실손이 4세대에 비해서 요런 내용이 좀 바뀌는구나.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융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술비 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수술비 보험이 뭐가 좋다. 이걸 말씀드리기보다는 5세대 실손보험이 요만큼 여러분에게 부담이 늘실 겁니다.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라는 내용을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부담률이 30%였는데 50%로 늘어난다. 한도가 연간 5천이었는데 연간 1,000이 된다. 이거 막상 이렇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질병에서 어느 정도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 변경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오늘 대략 4, 50분? 3, 40분? 예, 그 정도가 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1부로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2부로는 수술비 보험이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제 손이 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수술비 보험이 생각보다 종류가 좀 많아서 1에서 5종, 1에서 7종, 그리고 이제 그 번외로 뭐 8종, 9종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7종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N대 질병 수술비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잘 취급 안 하는데 그냥 수술비 보험도 있습니다. 예,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뭐 얼마 준다 이런 형태로 수술 종류를 안 따지고, 그래서 이런 개요들을 종류에 대해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이 각 질병마다 어떻게 적용이 돼서 돈을 받는 구조인 건지, 보험금을 받는 그것도 전혀 모르시면 수술비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해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이 보험사마다도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5종, N대 수술비, 7종 수술비, 이게 같은 보험사 내에서 다 취급되고 있어요. 모든 보험사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몇몇 A생명사, B생명사, C화재사 이곳들은요. 이 수술비 보험 종류를 한 보험사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는 가격 형성도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수술비 보험도 80세 만기 종료, 90세 만기 종료, 제가 좋아하는 종신 만기, 평생 보장, 이거 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표로 딱 정리해서 보험 소비자분들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는 보여드리고, 고르는 건 우리 소비자분들이 고르실 수 있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까지 다룬 내용들보다도 주제가 방대합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부 본격적인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제 얼굴이 나오는 것보단 금융위원회 자료가 더 잘 보여지는 게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조금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왜 이제까지 4세대 실손보험 잘 판매됐었고 소비자들도 잘 활용하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세대가 나오게 됐느냐, 그게 위에 부분에 글이 좀 간단히 나옵니다. 급여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하고 연동해서 정책 효과를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간 비급여 의료들 중에 몇몇 부분들에서 좀 방탕하게 운영하고 별거 아닌 질병에도 많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서 이게 보험사들도 안 좋지만은 보건복지부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편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기존 계약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이 제가 정리한 이 위쪽 부분에
글이 써져 있죠. 예, 이 위쪽 부분에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내용이 이제 실제로 4세대와 5세대의 변경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칸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4세대와 5세대를 같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저도 말하고 싶은 거는 5세대 실손보험 막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 전에, 그래도 제 얼굴이 또 너무 안 나오니까 요렇게 정도로, 예.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글씨가 충분히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미리 해보니까. 우선은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명확한 점은요, 4세대에서는 의료 내용들을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만 나눴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 다른 보험들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나누니까. 근데 5세대에서는요, 급여, 비급여 있고, 비급여를 다시 한 번 더 구분을 했습니다. 중증과 비중증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중증 부분은 4세대 실손보험하고 그다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예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5세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비중증에 너무 과잉 진료가 많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금융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과하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몇 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증은 자기 부담금을 확 늘려서 마구잡이로 병원에 가지 않게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5세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펴놨잖아요. 왼쪽에 있는 급여, 비급여 부분은 원래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근데 비급여 항목 쪽에서 중증과 비중증을 한 단계 더 구별해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크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은데 저는 소비자분들이 딱 느껴지실 부분은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니실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해놨는데, 본인 부담률 비율이 늘었어요. 예, 과거 4세대는 본인 부담금 무조건 그냥 30% 생각하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로 예를 들어 병원에 내방을 했는데 뭐 진료비가 뭐 한 15,000원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30% 내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70% 보충해주고 보험료 받을 거니까 청구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셨는데, 이게 50%로 늘었어요. 사실 30%에서 50%다 이러면은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5만 원보다 크거나 혹은 건보 본인 부담률의 50%보다 크거나 이 둘 중에 더 큰 부분으로 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동네 의원 많이, 우리도 그냥 주민으로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되니까 5만 원 안 넘잖아요. 웬만해서는 진료비가 5만 원 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내용 때문에 본인 부담률 50% 또는 5만 원보다 크거나 본인 부담률 50%거나 이 변경점 때문에 이제는 사소한 질병으로 해서 병원 가는 거, 그거 거의 5세대 실손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정도예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예전에도 보험회사에서 막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70% 받는다라는 마음의 위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냥 사라졌다라고 봐도 되는 정도의 수치 조정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아까 말했던 금융위원회에서의 판단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죠. 비중증 너무 많이 활용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요거를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입원 치료 말고 통원 치료에 대해서입니다. 기존의 4세대도 통원 치료에 대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이로 보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요. 통원 치료 20만 원을 보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앞에 단어가 바뀐 겁니다. 과거의 4세대는요. 글씨 충분히 보이시죠? 회당 20만 원이었어요. 병원당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회당이 아니고 일당 2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일반 그냥 아이 키우는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아이 병원 오늘 갔다가 약 먹고 내일 또 다른 병원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직장인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건강 체질이어서 병원을 잘 안 가긴 하지만 저희 직장 동료들 보면 하루 스케줄을 빼고 뭐 월차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월차를 낸다든지 해서 병원을 다 가버리잖아요. 어우, 피부에 뭐가 막 발진이 나는데 해서 피부과 갔다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지 소화도 안 돼 해서 내과를 갔다가 요즘 좀 코도 막히는 것 같고 이게 봄철 오니까 알레르기인 건가 하면서 이비인후과도 가고 이런 식으로 예약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루에 3군데 4군데 병원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 따로 진료 청구하죠. 됐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묶어서 20만 원인 거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진료 내용으로 통원 20만 원을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이 한도가 생김으로써 직장인들이 한 번에 몰아서 병원을 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부담을 거의 안 느꼈는데 이제는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죠. 내가 쓰는 돈이 20만 원보다 커져 버리면 보험회사에서 다 주는 게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변경점 그리고 느껴지는 변경점일 거라서 언급을 해보고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변경점은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변경점, 제가 짚고 싶은 변경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게 제가 네모칸을 좀 칠 줄 몰라가지고 통원 부분도 같이 네모에 들어가긴 했는데 통원은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입원 치료에서 비중증인 경우에 회당 300만 원 한도인 거예요. 이거 다른 보험 유튜브들도 말씀하실 때 총 한도가 과거에 입원 치료가 5천이었는데 이젠 중증, 비중증을 나눠서 중증은 똑같이 5천이 연간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비중증은 연간 1,000만 원으로 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연간 1,000만 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오죠? 회당 300만 원인 거예요. 한 번에 비중증이었지만 입원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도를 다 썼구나가 아니고 내가 이번에 입원한 내용으로 300만 원의 진료비가 넘게 나왔다? 그럼 그냥 한도가 끝난 거예요. 네, 조금 더 치명적입니다. 요거 보험 유튜버 분들도 말이 좀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회당이 아닙니다. 연간 1,000만 원이고 회당 300이어서 우리는 회당 300을 더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생각보다 한도가 되게 작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풀어가지고 실제 적용되는 모습들까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실제 질병하고 이제 결합시켜서 케이스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질병, 수술비 이런 거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제가 알고 있는 예시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는 요 통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저는 23년도 자료로 갖고 왔고요. 주요 수술 통계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거 보험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되거든요. PDF 파일이.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좀 좋은 자료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질환에 대해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도 순위를 쭉 매겨주고요. 그 순위 내에서 또 이제 진료비가 비싼 부분들도 별도니까 많이 수술한다고 진료비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료비 순으로는 어떻게가 비싸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기억하시죠? 5세대 실손이 바뀐 부분들에서 저는 치명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던 부분이 비중증 치료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 근데 연간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당 300만 원. 그리고 부담금은 50% 자기 부담이 생겼고 이 부분이 이제는 많은 수술을 받을 때 확 달라지시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걸로요. 우리 많이 받으시는 수술을 좀 예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까 수술연보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술연보에서 주요 수술을 34가지로 쭉 요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다빈도 수술 1이죠. 백내장 수술입니다. 압도적으로 백내장이 가장 많이 수술하시는 수술이에요. 그 살짝 다시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왼쪽 표에 나오는데요. 백내장이 이 자료로 보면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압도적으로 다빈도 수술입니다.
2위가 일반 척추 수술인데 연간 20만 건 이렇게 수술이 집도가 된대요. 근데 백내장 수술은요, 연간 6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백내장 수술이 거의 대부분 다빈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도 다빈도 수술로 백내장을 예시로 오늘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백내장 수술이 수술비가 비싼 수술은 아닙니다. 지출 의료비 순위에서는 34개 중에 33위예요. 그리고 23년도 기준으로 평균 진료비가 12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용이 돼야겠죠? 입원 수술을 하셨을 거니까, 입원 의료를 받으셨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병원에선 당연히 129만 원의 수술비가 청구가 될 건데, 보험사, 내가 가입한 5세대 실손보험 보험사가 50%만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보험사가 내는 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129만 원의 절반인 64만 5,500원은 내가 내야 돼요. 이게 우선은 백내장 수술이 의료비가 비싼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이 부담한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수술비 120만 원인데 65만 원을 내가 내려고 보험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미묘하겠죠. 분명히 보험으로서 효과를 받은 거긴 한데 내가 낸 돈이 똑같아져 버리면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층 더 나아가 볼게요. 다른 질병들, 이번에는 이제 다빈도 말고 주변에서 실제로 요 수술들 받으신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꽤 주변에서 보통은 60대가 넘어가시면 이 중에 하나는 꼭 받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60대 넘어가면 고령 연령이시다 보니까 수술 빈도가 확 올라가니까. 근데 아까랑 다릅니다. 이제는 한 100얼마짜리 수술이 아니고 관절 치환술 900만 원이 넘어가고요. 담낭절제술, 제 주변에 담낭절제술 받으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담낭절제술은 500만 원대 수술비가 나오고요. 간 부분절제술 1,5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또 봤던 담낭절제술을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5세대 실손에서 내가 병원비는 그냥 평균 수치 그대로 536만 원이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전체가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회당 3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도 본인 부담률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250만 원, 보험사가 250만 원. 그러니까는 담낭절제술을 5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보험 소비자가 받는다 그래도 회당 300만 원 한도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험사 250만 원, 내가 25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러면 이제 느껴지시죠? 실손보험에서 생각보다 부담해주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간절제술까지도 올려볼까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절반, 내가 절반을 생각을 하면은 750만 원, 750만 원 이렇게 내야 될 건데 750만 원이 보험사가 부담해주는 부분이 아니죠. 왜? 회당 300만 원이잖아요. 그나마 중증이라고 보이는 뭐 암 때문에 간 절제술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한도가 5천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암이 아닌 이유로 간을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비중증이란 말이에요. 비급여중, 비중증에 들어갑니다. 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간을 절제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냥 300만 원 하고 끝나는 부분인 겁니다. 나에게 남겨진 게 12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실손보험에서 300만 원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보험 유튜버 분들도 사실 통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라고 우리 그냥 마음에서 생각을 해버리시고, 수술, 입원 치료에선 큰일 날 수가 있다. 1,000만 원 넘어가는 수술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실손해서 보장을 많이 주셨으니 이걸 수술비 보험으로 가름해서 보장을 늘리시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수술비 보험의 진짜 내용은 내일 꼭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스트리밍. 내일 할 2부 부분에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할 건데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리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그러면 5세대 실손이 지금 단점으로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만 쭉 있는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좋아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 중증 치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한도가 생겼어요. 원래 4세대에서는 본인 부담금 30% 딱 잡혀 있고, 수술비 비싸지면 보험회사가 70%, 내가 30% 이렇게 했었었는데, 중증은 똑같이 30%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말했던 내용들은 다 비중증에서의 수술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중증은 전과 똑같이 30%인데, 여기에서 하나 혜택이 더 생겨가지고 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300만 원 이상, 300만 원이었던 걸로 아니네요. 500만 원이네요. 본인 부담금 중증 치료 500만 원 한도가 생겨서 500만 원보다 돈을 더 쓸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좋고, 이게 장점,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4세대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입원과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5세대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산부인과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그냥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었는데 이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50%로, 이 산부인과도 아마 비중증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50%로 줄어들긴 했지만 적용이 안 되었던 0%보다 나은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료가 좀 싸져요. 사실 지금 50대 정도의 남자가 실손보험을 4세대를 가입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3만 원 전후로 봅니다. 28,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요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그대로 차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료가 보통 40% 정도까지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는 느낌이 크지 않겠지만은, 저처럼 기본적으로 건강해서 병원을 좀 잘 안 간다? 그러면 사실 보험료 싸지는 건 좋은 혜택 중에 하나죠. 그리고 40%니까 꽤 많이 싸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아팠을 때를 생각하면 월 보험료 40%가 기껏해야 10,000원 정도일 거거든요. 10,000원 더 내고 몇백만 원 더 받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저도. 근데 병원을 잘 안 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 변경점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세대 실손에 대해서 단점은 숫자로 직접 보여드렸고, 장점 방금 전에 언급을 했고, 그럼 그렇게 많은 보험 유튜버들이 말하는 수술비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길래 실손과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는 게 26년도의 트렌드일 것이냐라고 예측을 하느냐 하는데, 요거 하나 딱 보여드리면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인데, 요거는 A생명사 약관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이 1종에서 5종도 있고 엔대질병 수술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1번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건 1종에서 5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왔는데, 아까 간 제거술도 있었고 담낭 제거술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수술에서 1종 수술은 얼마, 2종 수술에서는 얼마, 3종 수술에서는 얼마, 4종 수술 얼마, 5종 수술 얼마 이렇게 되는데, 요거 실제로 고객님이 이제 보장 금액은 정하실 수 있는데, 최대 보장 금액이 이 A 생명사 같은 경우에요. 그 3종 수술이 5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4종 수술이 800만 원까지.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5종 수술은 1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거든요. 근데 50대가 가입하신다 그래도요, 월 보험료가 3만 원대예요. 4만 원 안 넘어갑니다. 3만 원 초반대 나옵니다. 여자분은 오히려 기초 가입인 3만 원을 못 넘으시는 경우도 실제로 나오시죠. 그래서 다른 특약을 조금 일부러 넣으시기도 하는데, 자, 3만 원으로 해서 실손보험이랑 5월 보험료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담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34번 항목, 아니군요. 담낭이 36번 항목입니다. 3종 수술로 들어가요. 근데 기억나시죠? 아까 담낭 수술비가 얼마가 나왔었죠? 담낭 절제술이 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 절반 보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주는 돈은 결국 250만 원 정도 나한테 줄 것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분명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수술비용으로 똑같이 담낭 제거술을 하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 제거술은 지금 3종 수술에 해당하고요. 이 A보험사는 3종 수술에 대해서 최대 한도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느껴지시죠? 5세대 실손보다 수술비 보험에서 받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수술비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수술비 보험은 정액 보상이에요. 그래서 수술비가 더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종이 바뀌어야 돼요. 더 윗단계의 종수술로 가져야지 보험금이 더 나오는 거여서 실손보험이랑 좀 다르게 수술비가 더 나온다고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지만 5세대 실손도 비례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좀 없거든요. 왜냐면 한도가 300으로 너무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수술비 보험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지금 수술비 보험이 아마도 실손보험 1세대, 2세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은 월 보험료는 비싸긴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히시죠? 왜? 갱신이 없어요. 갱신 주기가 없어요. 일반적 어떻게 납입 만기를 잡으셨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갱신 주기가 없어서 그때 가입한 실손 1세대나 혹은 2세대 13년도 3월 전 가입자들, 전반기 가입자라고 할게요. 그분들은 지금도 앞으로 향후에도 제가 그때 저번 스트리밍 영상에서 제 고객 보여드렸었잖아요.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비 보험이 딱 그래요. 사실 수술비 보험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보험은 아닌데 요 근래에서 실손보험이 약화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인기를 좀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수술비 보험은 화재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생명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월보험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대인데 평생 보장이, 그리고 정액 보상 금액도 과거에보다 좀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1,000만 원 이렇게까지도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을 합니다. 불안 비슷하게. 왜냐면 실손보험도 너무 좋다 보니까는 혜택 사항들을 조금씩 빼잖아요. 이거는 실손보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보험이 그렇잖아요. 수술비 보험이 급격하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평생 보장이 아니어도 가입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보험사가 판단하는 순간 이 내용들을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 지금 4세대를 아직 가지고 계셔서 한 4, 5년 더 쓸 수 있으신 분들도요. 실손보험 어차피 결국은 5세대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왜냐면은 지금 4세대는 5년 정도 기준으로 갱신을 하셔야 되니까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돼서 수술비 보험 평생 보장 가입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5년 뒤에 지금의 수술비 보험 평생 보장하는 수술비 보험이 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꼭 수술비 보험은 앞으로 바뀔 실손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지고는 가셔야 된다. 아직 비싸지가 않기도 하고 평생 보장이니까. 라고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중에 일부만 하였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서 혜택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또 바뀐 내용들 중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세 가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수술비 보험으로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거 제가 지금 담낭 제거술이랑 간 부분 절제술이랑을 통해서 실제 숫자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계산하는 방식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되게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꼭 명심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위에 부분인 두 가지 파트만 했고요. 이제 아랫부분, 오히려 오늘 저의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수술비 보험을 얘기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럼 수술비 보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 보험회사를 한 번에 찾아봐야 되기도 하니까 저에게 하루의 시간을 좀 더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충실하게 수술비 보험 종류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차이점들 같이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비중증 의료 서비스를 너무 남용하신다 이렇게 막 언급을 하였지만 어쨌든 저희 보험업계에서는 지금 실손보험 사태라고 할 만합니다. 예, 4세대 실손보험에서 5세대로 바뀌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약화되는 게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고객도 불안해지고 설계사들도 뭐 저희 막 5세대 많이 판매하겠지. 아니요, 저희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고객님들께 죄송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한 대로 그대로 유지되길 바래요. 근데 5세대 실손은 과거 실손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 거를 막 인수까지 하겠다. 물론 아직 이거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뭐 몇백을 드리겠다, 몇 천을 드리겠다, 인수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 고객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변경되는 거를 돈 버는 것과 별개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손보험 이미 작년에부터 쭉 발표가 났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작년 말, 올해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14일, 15일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딱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저도 쭉 보면서 대체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근데 저는 일개 그냥 개인으로서 판단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막 의료 서비스 많이 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보장 만기가 길었으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제 고객, 45세 남자 고객. 그분은 2세대 실손보험을 2세대 전반기 가입자시잖아요.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납입 만기 5년 뒤에 끝나시는데 그러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 만기가 허용이 되니까 쭉 가져가셔라. 여기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 고객분들 오히려 되게 현명해지신 부분이긴 한데 예전하고 다르게요. 보장 내용만 보고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장 내용 보고 여러 보험회사들마다 다 뽑아달라고 하세요. 좀 힘들긴 합니다. 설계사로서는. 왜냐면은 80세 만기, 90세 만기, 종신 만기 막 다 뽑아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80세 만기 정말 많이 고르시거든요. 특히 젊을수록 그렇게 많이 고르세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으로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붙임 영상으로 같이 꼭 해놔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지금 대비해놔야지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보장 만기를 어정쩡하게 80세에서 끝나고 90세에서 끝나고 내가 90세 넘게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거 보험료 한 10% 정도 더 내시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거 그래서 수술비 보험도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 저는 그냥 종신만기를 뽑아갔는데 아, 나 얘기 들었다. 나중에 뒷부분은 오히려 필요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일찍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효과 없다 그러니 난 80세 만기로 하겠다. 제가 되게 말렸거든요. 80세 만기가 생각보다 긴 만기가 아니십니다. 적어도 90세까지는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은 자기 뜻이 명확하셔가지고 종신도 90세 만기도 아니고 보장 만기를 80세로 가져가셨어요. 존중해야죠. 고객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현명한 결정이 아니지라는 거.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도 왜 사람들이 갱신 주기가 15년, 5년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거를 저항감 없이 쉽게 받아들였는가?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됐을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단 이미 매몰 비용입니다. 바뀐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술비 5세대 실손보험에서 부족해서 수술비 보험을 챙겨가셔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한 수술비 보험은 앞으로 분명 갱신형 혹은 평생만기 이런 건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어차피 비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뽑아서 보여달라고 하면 한 분씩 다 뽑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종신만기로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보장만기를 길게 가져갔다면 나는 지금 이 5세대 실손에서 빠져나왔을 건데
요거 꼭 같이 명심하시면서 수술비 모험은 이왕이면 만기를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2부를 바로 연이어서 전 준비하고요. 1부 오늘 이제까지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어려운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딱 그 통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백내장 수술, 그리고 간 절제술, 담낭 절제술 이런 걸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1분 아저씨 저 오영석 설계사의 방송 스트리밍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